감히 한국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미국은 단 하루 만에 깨닫게 됩니다. 수많은 요원들과 헬기 12대까지 동원해서 한국 기술자 300명을 쇠사슬에 묶어 끌고 간 모습은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죠. 백악관은 사소한 마찰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오히려 한국은 굴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오만함이 미국 경제에 엄청난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단 24시간 만에 주가가 폭락하고 5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죠. 월스트리트가 무너지고 실리콘밸리가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마디로 백악관을 무릎 꿇리고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의 역대급 반전. 300명의 굴욕을 3억의 승리로 바꾼 한국의 초강경 대응은 무엇이었을까요? 국무부 내부고발자가 직접 목격한 그 충격적인 72시간의 기록, 지금 시작합니다. 워싱턴의 새벽 공기가 제 목을 조였습니다. 국무부 청사 7층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여는 알과 같았지만 제 손에 들린 극비 문서는 떨리고 있었죠. 저는 사라 밀러 국무부 통상정책 분석관으로 12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4일 새벽 4시 30분.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날의 시작이었어요. 작전명 썬더볼트가 30분 후 개시됩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연방수사국 특수팀장의 목소리가 제 고막을 찔렀습니다. 저는 차가운 커피를 억지로 삼키며 모니터 화면을 응시했죠.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의 위성사진이 떠 있었어요. 축구장 20개를 합친 것보다 큰 세계 최대 규모의 배터리 생산 단지였습니다. 목표 인원이 정확히 몇 명입니까?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국 기술자 300명입니다. 전원 체포 예정이에요. 300명. 그 숫자가 제 머릿속에서 윙윙거렸습니다. 제가 12년 동안 근무하면서 본 가장 큰 규모의 단속이었죠. 아니, 미국 역사상 단일 사업장에서 벌어진 최대 규모의 외국인 체포 작전이었어요. 헬기 12대, 연방요원 400명이 투입됩니다. 새벽 5시 정각, 공장 전 구역 동시 진입이에요. 저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식은땀이 손바닥에 묻어났죠.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관찰자였습니다. 새벽 4시 50분, 저는 상황실로 이동했어요. 거대한 스크린 12개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각각의 화면에는 헬기에 설치된 카메라 영상이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검은 헬기들이 조지아의 어두운 하늘을 가르며 목표를 향해 날아가는 모습이 마치 전쟁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코브라 1에서 10위까지 모두 목표 상공 도착. 무전기에서 들려오는 팀장의 목소리가 상황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 옆에 앉은 FBI 부국장 마크 해리슨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드디어 이 불법 체류자들을 일망타진하는군요. 저는 그의 말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처럼 답답했거든요. 화면 속 공장 건물들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그 안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을 300명의 한국인들은 10분 후 자신들의 삶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겠죠. 새벽 5시 정각. 작전 개시, 전 팀 동시 진입. 순간 12개의 화면이 동시에 요동쳤습니다. 헬기들이 급강하하며 공장 곳곳에 요원들을 투하하기 시작했어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검은 제복의 요원들이 마치 개미떼처럼 건물로 쏟아져 들어갔죠. A동 진입 완료, 한국인 52명 확인. B동에서 78명 발견, 저항 없음. C동복도에 43명이 모여 있습니다. 무전 교신이 정신없이 이어졌어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한 화면에서는 작업복을 입은 한국인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들고 있었어요. 다른 화면에서는 식당에서 야식을 먹던 사람들이 젓가락을 떨어뜨린 채 얼어붙어 있었죠. 그런데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든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전원 수갑 착용, 발목에도 체인 연결하라. 팀장의 명령에 따라 요원들이
한국인들의 손목과 발목에 쇠사슬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300명 전원에게요. 제 위장이 뒤틀렸습니다. 이건 너무 과한 조치였어요. 왜 쇠사슬까지 채우는 겁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마크 부국장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집단 저항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죠. 300명이 한꺼번에 반항하면 통제가 불가능해요. 화면 속 한국인들의 표정이 하나둘 절망으로 물들어갔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영어로 외쳤어요. 저는 합법 비자가 있어요. H1B 비자요. 여기 있다고요. 그는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내려 했지만 이미 묶인 손으로는 불가능했죠. 요원이 대신 서류를 빼앗아 흘깃보더니 무시하고 그를 끌고 갔습니다. 제발 확인해 주세요. 저는 15년째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의 절규가 무전기를 통해 상황실까지 전해졌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더 충격적인 건 가족 기숙사 구역이었습니다. 가족 거주동에서 여성과 아동 400명 추가 발견. 어떻게 처리합니까? 남편들과 분리, 별도 대기시켜라. 제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새벽잠에서 깨어난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고 아내들은 남편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오열했습니다. 한 여성이 무릎을 꿇고 요원에게 매달렸어요. 제발요. 남편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요원은 그녀를 밀어내고 남편을 끌고 갔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아빠를 향해 뛰어가려 했지만 다른 요원이 막아섰죠. 아빠 어디가?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딸이 있는 엄마였거든요. 화면 속 아이의 모습이 제 딸과 겹쳐 보였어요. 기동 작업장에서 일부가 저항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긴박한 무전이 들려왔어요. 화면을 보니 젊은 한국인 몇 명이 연행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에요. 왜 이러는 겁니까? 비자 서류를 확인해 달라고요. 여기 다 있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요원들이 전기 충격기를 꺼내 들었어요. 저항 시 테이저 사용 허가. 안 돼. 제가 무의식적으로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전기 충격기가 작동했고 저항하던 청년들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그들도 결국 쇠사슬에 묶여 끌려 나갔습니다. 새벽 5시 30분, 체포 작전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었어요. 공장 앞마당에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300명의 한국인들이 쇠사슬에 손발이 묶인 채 일렬로 세워져 있었어요. 마치 노예 시대의 사진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제 몸이 떨렸어요. 이건 21세기 미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건 이 모든 장면을 공장 밖 지역 주민들이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외부인들이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지해야 하지 않습니까? 현장 요원이 물었지만 팀장은 오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놔둬라. 불법 체류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가 될 거다. 저는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이 영상들이 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히 보였거든요. 300명을 실은 버스들이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20대가 줄지어 폭스턴 수용소로 향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한국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절망, 그리고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창문에 대고 한국말로 무언가를 외쳤어요. 저는 한국어를 몰랐지만 그녀의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나요? 작전 성공입니다. 300명 전원 체포 완료. 상황실에 환호성이 터졌어요. FBI 부국장이 일어나 박수를 쳤고 다른 요원들도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앉은 채로 화면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밀러, 왜 그래요? 역사적인 작전이 성공했는데. 마크 부국장이 제 어깨를 두드렸지만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제 뺨을 타고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거든요.
저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상황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무릎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300명의 절망적인 눈빛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제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남편이었어요. 뉴스 봤어? 조지아에서 한국인 300명이 체포됐다는데. 사라, 거기 있었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화장실 거울 앞에 선 저는 제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12년 전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국무부에 들어온 그 젊은 여성이 아니었어요. 300명의 삶을 파괴하는 작전을 지켜만 본 방관자의 얼굴이었죠. 오전 6시 저는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모니터에는 이미 속보가 뜨기 시작했어요. 조지아 배터리 공장서 한국인 300명 체포.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 외국인 단속 쇠사슬에 묶인 한국 기술자들. 영상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300명이 쇠사슬에 묶여 줄지어 서 있는 장면은 충격 그 자체였죠.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미국이 맞나? 현대판 노예 사냥이다. 300명이 다 범죄자였을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키보드를 두드릴 때마다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빠 어디가? 오전 7시 한국 대사관에서 첫 반응이 나왔습니다. 즉각적인 설명과 신속한 영사 접견을 요구한다. 하지만 국무부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적법한 절차에 따른 법 집행이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300명이라는 숫자가 만들어낼 파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거라는 걸요. 창밖으로 워싱턴의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어느 때보다 어두웠어요. 300명의 한국인들이 지금쯤 폭스턴의 차가운 감방에 갇혀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제 컴퓨터에 이메일 알림이 떴어요. 제목을 보니 긴급 한국 정부 공식 성명이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클릭했죠. 미국 정부는 24시간 내에 억류된 300명 전원을 즉시 석방하라. 이것은 최후 통첩이다. 24시간. 48시간도 아니고 24시간이라니. 저는 직감했습니다. 한국이 이번에는 다를 거라는 것. 300명이라는 숫자가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걸. 그때 제시카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밀러 씨, 당신도 엄마시잖아요. 제 동생은 겨우 15살이에요. 사춘기 소녀가 아빠 없이 어떻게 지내야 하나요? 그녀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시카 씨,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습니다. 약속해요. 빈말이 아니길 바라요. 300개 가족의 삶이 걸려 있으니까요. 그녀가 떠난 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정오가 되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긴급 속보, 한국 국회 특별 결의안 통과. 삼성 공장 노동자들 자발적 작업 중단. 주한미군 기지 앞 대규모 시위 예고. 제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기자들, 인권단체, 심지어 유엔 인권위원회에서까지 전화가 왔습니다. 오후 1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방관자로 있을 수 없었어요. 저는 비밀리에 체포자 명단과 비자 상태를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H1B 비자 전문직 142명, L1 비자 주재원 87명, 그린카드 대기자 34명, 학생 비자 졸업 후 OPT 28명, 비자 갱신 대기 9명, 300명 중 291명이 완전히 합법적인 체류자였던 겁니다. 이 자료를 들고 저는 직속 상관을 찾아갔어요. 이걸 보세요. 우리가 엄청난 실수를 했어요. 밀러, 이미 진행된 일이야. 하지만 이들은 범죄자가 아니에요. 상부 결정이야. 넌 그냥 보고서 났어.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일단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옳은 일을 해야 한다고. 그리고 그 직감은 정확했습니다. 오전 9시 국무부 7층 대회의실. 제가 들어섰을 때 이미 고위 관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웃음소리 하나 없었죠.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서 불안보다는 짜증이 더 많이 보였어요. 국무장관 조너선 윌리엄스가 테이블을 두드리며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300명 체포, 훌륭한 성과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저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지만 겉으로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한국 측 반응은 예상 범위 내입니다. 스문의 시간 최후 통첩, 웃기는 소리죠. 경제 담당 차관보 데이비드 그린이 태블릿을 들어 보였습니다. 한국 언론들이 날리긴 합니다만 감정적 대응일 뿐이에요. 300명이면 많긴 하지만 한미 관계를 깨뜨릴 정도는 아니죠. 저는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체포된 사람들 중 상당수가 합법 비자 소지자라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국무장관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죠. 밀러, 확인된 사실입니까? 현장 보고서를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H1B와 L1 비자 소지자가 최소 200명 이상. 추측은 필요 없어요. 국무장관이 제 말을 잘랐습니다. 설령 그렇다 해도 재확인 과정에서 밝혀질 겁니다. 법적 절차를 따르면 되는 거죠. 저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장관님, 합법 비자 소지자를 쇠사슬에 묶어 구금하는 것도 법적 절차입니까? 5살 아이 앞에서 아빠를 범죄자처럼 끌고 가는 것도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국무장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밀러, 감정에 호소하지 마세요. 우리는 국가 안보를 지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요? 배터리 기술자들이 무슨 안보 위협입니까? 그들은 미국 전기차 산업을 키운 은인들이에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FBI 연락관 톰 제퍼슨이 거들었어요. 맞습니다. 300명을 일일이 확인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게 절차니까요. 한국이 아무리 떠들어도 우리는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저는 믿을 수 없어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200명 이상의 합법 체류자를 며칠씩 가둬둔다는 건가요? 필요하다면 그래야죠. 국방부 연락관 마이클 로저스 대령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건 국가 안보 문제입니다.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 가능성을 조사해야 해요. 제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사람들은 300명의 인생이 파괴되고 있다는 걸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오전 10시 첫 번째 폭풍이 시작됐습니다. CNN 긴급 속보입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뉴스가 떴어요. 앵커의 표정이 심각했죠. 조지아 배터리 공장에서 체포된 한국인 300명 중 최소 237명이 합법 비자 소지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국무장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보가 새어나간 거죠? 뉴스는 계속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현장 목격자들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5살 어린이가 아버지와 강제로 분리되는 장면인데요. 시청자 여러분께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다소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화면에 제가 아침에 봤던 그 장면이 그대로 나왔어요. 아이가 아빠, 아빠 하고 울부짖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런 망을. 누군가가 욕설을 내뱉었어요. 앵커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현재 한국계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미국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정의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전 11시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한국 특파원인 친구 제시카였어요. 살아, 한국이 진짜 폭발했어. 청와대 앞에 10만 명이 모였대. 10만 명? 어젯밤부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기 시작했어.
다들 300명을 구하라고 외치고 있어. 저는 회의실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정오, 두 번째 폭탄이 터졌습니다. 삼성전자 긴급 발표입니다. 경제 담당 차관보가 급히 뛰어 들어왔어요. 삼성이 조지아 반도체 공장 건설을 즉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300명이 석방될 때까지 모든 작업을 멈춘대요. 뭐라고? 국무장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170억 달러 프로젝트를 중단한다고? 말도 안 돼.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LG에너지솔루션도 미시간 배터리 공장 증설을 보류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알라바마 전기차 공장 가동률을 50% 축소한다고. SK하이닉스가 텍사스 신규 투자 500억 달러를 재검토하겠다고. 소식이 연달아 들어올 때마다 회의실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어요. 오후 1시 백악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통령께서 상황 보고를 원하십니다. 국무장관이 직접 전화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걸 보며 저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죠.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원칙의 문제입니다. 네. 전화를 끄는 국무장관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우려를 표명하셨어요. 경제계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있다고. 오후 2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긴급입니다. 폭스턴 수용소에서 한국인 3명이 쓰러졌어요. 의료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당뇨 환자 2명과 고혈압 환자 1명이 제때 약을 못 먹어 응급실로 이송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00명 중에 만성질환자가 얼마나 됩니까? 최소 10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약은요? 처방약은 가져갔나요? 체포 과정에서 소지품을 모두 압수했습니다.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이건 인도적 재앙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후 3시 한국 가족들의 절규가 미국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MBC 뉴스에서 특별 인터뷰를 내보냈습니다. 300명 가족 대표 10명이 나와 울며 호소했죠. 남편이 심장약을 매일 먹어야 하는데 지금 약도 없이 감방에 있어요. 임신 8개월인데 남편 없이 어떻게 해야 할지. 아이가 매일 밤 아빠를 찾으며 울어요. 제발 돌려보내 주세요. 한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아들이 미국 가서 15년 동안 성실히 일했어요. 명절에도 못 오고 일만 했다고요. 그런데 범죄자가 됐대요. 이게 말이 되나요? 방송국 스튜디오가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앵커조차 눈시울을 붉혔죠. 시청자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이것은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닙니다. 300개 가정의 비극입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로 뛰어가 문을 잠그고 흐느꼈어요. 오후 4시 미국 내 한국 기업 공장들이 하나둘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조지아 기아 공장 가동 중단, 텍사스 삼성 공장 라인 정지, 미시간 LG 공장 직원들 조기 퇴근.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정말로 약속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경제 담당 차관보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현재까지 일자리를 잃은 미국인이 3만 명입니다. 내일까지 계속되면 10만 명이 넘을 거예요. 10만 명? 국무장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300명 때문에 미국인 10만 명이 실직한다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300명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오만 때문이죠. 오후 5시 주지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지아 주지사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스크린에 조지아 주지사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연방정부의 무분별한 단속으로 우리 주 경제가 마비되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합니다. 텍사스, 미시간, 알라바마 주지사들도 비슷한 성명을 냈어요. 모두 한국 기업 공장이 있는 주들이었죠. 저녁 6시 저는 폭스턴 수용소 상황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300명 중 237명이 합법 비자 확인 완료. 나머지 63명도 대부분 비자 갱신 대기 중. 저는 즉시 국무장관에게 보고했어요. 장관님, 거의 전원이 합법 체류자입니다. 즉시 석방해야. 밀러. 그가 소리쳤습니다. 이제 와서 후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면 미국의 권위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이미 전 세계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했다는 걸요. 실수가 아니라 철저한 조사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반응이었죠. 저녁 7시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한국 대통령 특별 담화입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한국 대통령이 나타났어요. 그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미국은 우리 국민 300명을 불법적으로 억류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시한 중 12시간이 지났습니다. 12시간 후에도 석방하지 않으면 미국 내 모든 한국 기업을 철수시키겠습니다. 철수. 그 단어가 회의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완전 철수는 한국 경제에도 타격인데 누군가가 중얼거렸지만 이어진 한국 대통령의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경제적 손실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존엄성은 결코 양보할 수 없습니다. 300명의 한국인은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전율을 느꼈어요. 한국이 정말로 각오를 다졌구나. 밤 8시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됐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에 5,000명이 모였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3만 명이 행진 중. 시카고, 휴스턴, 시애틀. 전국 주요 도시에서 동시다발 시위. 놀라운 건 한국계만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미국 시민들이 함께 했습니다. 인권을 짓밟는 미국은 미국이 아니다. 300명을 석방하라. 우리 일자리를 돌려달라. 실직한 미국 노동자들까지 시위에 합류한 거예요. 밤 9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장관님, 제가 직접 폭스턴에 가보겠습니다. 왜요? 300명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가족들에게 면회라도 허락해야 합니다. 국무장관은 한참을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하지만 언론에는 노출되지 마세요. 밤 10시 저는 폭스턴 수용소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철조망과 감시탑이 일신연스러웠어요. 정문 앞에는 수백 명의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촛불을 들고 밤새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죠. 엄마, 저기 정부 차야. 한 아이가 제 차를 가리켰어요. 순간 수백 명이 제 차를 에워쌌습니다. 우리 남편 좀 만나게 해주세요. 아빠가 약을 먹어야 해요. 제발요. 왜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수백 개의 절망적인 눈빛이 저를 향했어요. 저는 국무부에서 나왔습니다. 상황을 확인하러. 당신들이 300명을 가둔 거잖아요. 한 여성이 제 팔을 잡았어요. 그녀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20년 동안 미국을 위해 일했어요. 세금도 꼬박꼬박 냈고 지역 사회에 기여도 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됐어요. 저는 그녀의 눈을 마주볼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용소 안으로 들어간 저는 300명이 갇힌 구역으로 향했어요. 차가운 콘크리트 건물, 철창으로 된 문들. 이곳은 감옥이었습니다. 첫 번째 감방에서 한 중년 남성을 만났어요. 저는 박 엔지니어입니다. 15년 동안 이 나라에서 배터리 기술을 개발했어요. 그의 눈에는 깊은 상처가 보였습니다. 제가 개발한 기술로 미국 전기차 산업이 성장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저를 범죄자 취급하네요. 박 선생님, 곧 해결될 겁니다. 조금만. 아시나요? 제 딸이 하버드 의대생이에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죠. 그 아이가 지금 밖에서 울고 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감방들을 돌며 더 많은 사연을 들었어요. MIT 박사과정 중인 청년, NASA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과학자, 미국 특허 100개를 보유한 연구원. 이들은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던 인재들이었어요. 밤 11시 저는 수용소를 나왔습니다. 가족들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할머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손자가 물어요. 왜 좋은 사람인 아빠가 감옥에 있냐고.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곧 돌아올 거예요. 제가 약속드립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00명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들의 절망, 가족들의 눈물, 아이들의 울음소리. 새벽 2시 제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12시간 후 한국 기업 완전 철수 카운트다운 시작. 시계를 봤습니다. 앞으로 10시간. 미국이 굴복하든지 아니면 경제가 붕괴하든지.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제 핸드폰 알람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잠을 못 잔 채 소파에 누워있던 저는 벌떡 일어났죠. 화면에 뜬 긴급 속보를 보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한국 정부 12시간 시한을 6시간으로 단축. 오전 11시까지 최종 결정. 6시간. 단 6시간만 남은 거였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옷을 입고 국무부로 향했어요. 새벽 도로는 텅 비어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천둥 소리로 가득했죠. 국무부 청사에 도착하니 이미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난 동료 제임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들었어? 삼성이 5시부터 완전 가동 중단이래. 뭐라고? 조지아 공장뿐만 아니라 텍사스 오스틴 공장도. 미국 내 모든 삼성 시설이 멈췄어.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삼성 오스틴 공장은 미국 반도체 공급의 30%를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새벽 5시 30분,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됐어요. 스크린에는 백악관, 국방부, 재무부, 상무부 고위 관료들의 얼굴이 동시에 떴습니다. 모두들 잠옷 차림이었죠. 그만큼 급박했다는 증거였어요. 재무장관 로버트 카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물 시장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다우 선물이 벌써 5% 하락했어요. 장 열리기도 전에 5%요? 국무장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국 기업 철수 가능성 때문입니다. 아시아 시장은 이미 패닉 상태예요. 코스피는 10% 폭락했고 니케이도 7% 하락했습니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어요. 전 세계 경제가 300명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새벽 6시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졌습니다. 현대자동차 알라바마 공장 완전 가동 중단. 상무부 직원이 뛰어들어왔어요. 3만 명이 출근했다가 그냥 돌아갔습니다. 공장 문이 닫혀 있대요. 3만 명? 협력업체 직원까지 합치면 8만 명입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백악관 비서실장 마크 헤이든이 화를 냈습니다. 터무니없어. 300명 때문에 미국 경제를 인질로 잡다니. 하지만 상무장관 케빈 밀스가 차가운 현실을 말했죠. 인질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그들 없이는 못 사는 상황이에요. 그가 보여준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직접 고용 30만 명, 간접 고용 150만 명. GDP 기여도 2.3%. 2.3%가 사라지면 리세션입니다. 즉시 경기 침체로 직행이죠. 오전 7시 상황은 더욱 급박해졌어요. LG에너지솔루션 미시간 공장 가동 중단. SK하이닉스 오리건 R&D 센터 폐쇄. 포스코 엘라베마 철강 공장 조업 중단. 매 10분마다 새로운 중단 소식이 들려왔어요. 마치 폭격을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일어섰어요.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300명을 석방해야 해요. 국무장관이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밀러,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감정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지금 당장 1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오늘 중으로 50만 명이 될 겁니다. 그래도 원칙은 어떤 원칙입니까? 237명이 합법 비자 소지자예요. 우리가 실수한 겁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수용소에서 봤습니다. 그들은 범죄자가 아니에요. 미국을 위해 일하던 과학자들이고 엔지니어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범죄자로 만든 거예요. 오전 8시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긴급 기자회견을 한대요. 스크린에 머스크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테슬라는 한국 배터리 없이 단 하루도 생산할 수 없습니다. 미국 정부는 즉시 300명을 석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공장을 중국으로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그 단어가 백악관을 발칵 뒤집었어요. 이어서 팀 쿡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애플은 삼성 반도체 공급 중단으로 아이폰 16 생산을 무기한 연기합니다. 이로 인한 손실은 하루 10억 달러입니다. 하루 10억 달러.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이 안 났어요. 오전 9시 월스트리트가 개장했습니다. 다우존스 7% 폭락, 나스닥 9% 하락, S&P 500 8% 급락. 트레이딩 플로어의 영상이 생중계됐어요. 트레이더들이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 발동 임박. 단 1시간 만에 시장이 붕괴하고 있었어요. 재무장관이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당장 뭔가 해야 합니다. 10시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면 끝이에요. 오전 9시 30분,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제가 언론에 나가겠습니다. 뭐라고? 국무장관이 경악했어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실수했다고. 300명 대부분이 합법 체류자였다고. 그건 반역이야. 반역이 아니라 양심입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왔어요. 뒤에서 국무장관이 소리쳤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 45분, 저는 CNN 앞에 섰습니다. 저는 국무부 통상정책분석관 사라 밀러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저를 향했어요. 전국이, 아니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았죠. 체포된 300명 중 237명이 합법 비자 소지자였습니다. 나머지도 대부분 비자 갱신 대기 중이었고요. 우리는 명백히 실수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왜 이제야 인정하는 겁니까? 한 기자가 물었어요. 늦었지만 바로잡아야 합니다. 300명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그들 때문에 수십만 미국인이 일자리를 잃고 있어요. 이 악순환을 멈춰야 합니다. 정부 입장과 다른 발언 아닙니까? 저는 미국 시민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스튜디오를 나오는데 핸드폰이 폭발할 것처럼 울렸어요. 국무장관이었습니다. 당장 돌아와, 지금 즉시. 하지만 저는 돌아가지 않았어요. 대신 폭스턴 수용소로 향했습니다. 오전 10시 수용소 앞은 이미 수천 명이 모여 있었어요. 300명의 가족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잃은 미국 노동자들, 시민단체 활동가들, 종교인들까지. Free the 300명을 석방하라. Jobs, not jails. 감옥이 아닌 일자리를. 구호가 하늘을 찌를 듯 울려 퍼졌어요. 한 미국인 노동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현대차 공장에서 15년 일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과 함께요. 그들은 동료였고 친구였어요. 왜 그들을 가둬서 우리 일자리까지 빼앗는 겁니까? 군중이 환호했어요.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용소 철조망 너머에서 노래소리가 들려왔어요. 300명이 함께 부르는 한국 국가였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철창 너머로 그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손에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노래하고 있었죠. 수용소 밖 한국 가족들도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몇몇 미국인들도 함께 불렀어요. 가사는 몰라도 멜로디를 따라 흥얼거렸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체포 사건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싸움이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전, 제 핸드폰에 백악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대통령께서 직접 통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잠시 후 대통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밀러 양, CNN 인터뷰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통령님. 하지만, 아니요.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요. 덕분에 결정이 쉬워졌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수용소 앞에 5,000명이 모였습니다. 300명은 철창 안에서 국가를 부르고 있고요. 대통령이 한숨을 쉬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군요. 국무장관에게 즉시 석방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정말입니까? 30분 안에 300명 전원을 석방하세요. 그리고 공식 사과도 준비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용소장에게 전화했습니다. 곧 석방 명령이 내려올 겁니다. 준비하세요. 오전 10시 45분. 수용소 정문이 열렸습니다. 처음엔 1명, 2명, 그리고 수십 명이 쏟아져 나왔어요. 아빠, 여보, 오빠. 가족들이 뛰어가 그들을 껴안았습니다. 300명이 모두 나오는 데는 30분이 걸렸어요. 마지막으로 나온 사람은 제가 어제 만났던 박 엔지니어였습니다. 그가 제게 다가왔어요. 감사합니다. 당신의 용기가 우리를 구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일찍 나섰어야 했는데. 늦었지만 옳은 일을 하셨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오전 11시 15분. 백악관에서 대통령 특별 담화가 시작됐어요. 미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한국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실수했습니다. 300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부당하게 구금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가치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TV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한국은 우리의 소중한 동맹이자 파트너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손상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우. 한국 기업들이 공장 재가동을 발표했습니다. 삼성, 오후 1시부터 정상 조업, 현대차, 즉시 생산 재개, LG, 모든 라인 정상화, 주식시장도 급반등했어요. 다우존스 5% 상승, 나스닥 7% 급등. 마치 꿈 같았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뀐 것 같았어요. 오후 2시. 저는 국무부로 돌아갔습니다. 국무장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밀러, 당신이 옳았어요.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실수했다는 걸. 하지만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제라도 바로잡아서 다행입니다. 당신의 사직서는 받지 않겠어요. 우리에겐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300명이든 3명이든 모든 사람의 인권은 똑같이 소중하니까요. 국무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죠. 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알아요? 오늘 우리가 잃은 게 돈만이 아니에요. 신뢰와 명예도 잃었죠. 그걸 회복하는 데는 몇 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시작은 했잖아요. 당신 덕분이에요, 사라. 당신이 양심의 소리를 낸 덕분에.
저는 그의 말에 약간의 위안을 받았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녁 6시,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TV에서는 300명이 가족과 재회하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웃음과 눈물, 포옹과 키스. 그것이 바로 인간다움이었어요. 제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박 엔지니어였어요. 내일 다시 출근합니다. 미국을 위해,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감사합니다, 사라. 저는 미소 지었어요. 300명의 악몽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죠. 미국이 다시 한번 배운 교훈. 경제력은 21세기의 진짜 힘이고 그 힘 앞에서는 누구도 오만해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의 존엄성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는 것을요. 석방 다음 날 새벽 4시. 저는 잠에서 깨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제 마음은 어제보다 훨씬 무거웠어요. 300명은 풀려났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거든요. 핸드폰을 켜자 수백 개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그중 하나가 제 눈길을 끌었어요. 한국 국회, 미국 규탄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 저는 급히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한국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기립박수를 치는 장면이 나왔어요. 미국은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약속을 이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이다. 추가 조치. 그 말이 불길하게 들렸습니다. 오전 7시 저는 국무부에 도착했어요. 복도에서 만난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죠. 어제 CNN 인터뷰 때문이었을 겁니다. 누군가는 영웅이라 하고 누군가는 배신자라 했으니까요. 밀러 장관님이 찾으십니다. 비서의 말에 저는 곧장 장관실로 향했어요. 국무장관 조너선 윌리엄스의 얼굴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사라.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한국에서 추가 요구사항을 보내왔습니다. 서류를 건네받아 읽어보니 예상보다 훨씬 강경했습니다. 첫째, 300명 전원에 대한 개별 공식 사과. 둘째, 정신적 피해 보상 1인당 100만 달러. 셋째, 향후 10년간 한국인 비자 우대 정책. 1인당 100만 달러면 총 3억 달러죠.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하지만 당연한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장관이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각국이 자국민 보호 강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판도라의 상자를 연 거죠. 오전 9시 의회 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저도 증인으로 소환됐어요.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장은 기자들로 가득했죠. 위원장인 마크 톰슨 상원의원이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밀러 씨, 당신은 정보 방침에 반하여 언론에 나갔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300명의 억울함을 알리고 수십만 미국인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보 기밀을 누설한 건 아닙니까? 기밀이 아니라 진실을 말한 겁니다. 237명이 합법 비자 소지자였다는 건 숨겨야 할 기밀이 아니라 인정해야 할 실수였어요.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위원장이 망치를 두드려 정숙을 요구했죠. 민주당 의원 제니퍼 리가 질문했습니다. 300명 사건으로 우리가 입은 경제적 손실이 얼마입니까?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어요. 단 이틀 동안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 2조 달러, 생산 차질로 인한 손실 500억 달러, 앞으로 예상되는 한국 기업 투자 축소 1000억 달러, 총 2조 600억 달러? 네. 300명을 체포해서 2조 달러를 잃은 겁니다. 1인당 70억 달러 꼴이죠. 청문회장이 술렁였어요. 공화당 의원 조지 밀러가 공격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래도 불법 체류자 단속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합법적으로 일하던 사람들을 쇠사슬에 묶어 끌고 간 겁니다. 5살 아이 앞에서 아빠를 범죄자처럼 체포했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우리는 법치국가입니다. 법치와 인권은 함께 가야 합니다. 법의 이름으로 인권을 짓밟으면 그건 정의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정오 청문회가 끝나고 저는 복도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났어요. 박 엔지니어였습니다. 그의 옆에는 딸이 서 있었어요. 하버드 의대생이라던 그 딸이었죠. 사라 씨, 제 딸 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시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저희 아버지는 20년 동안 미국을 위해 일했어요. 배터리 특허만 50개를 미국에 등록했고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됐죠. 박 엔지니어가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됐다. 끝난 일이야. 아니에요, 아빠. 끝난 게 아니에요. 제시카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저는 의사가 되면 인권 활동도 할 거예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는 그녀에게서 희망을 받습니다. 오후 2시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어요. 삼성, 미국 투자 계획 500억 달러 축소. 저는 급히 경제부에 확인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짜예요. 텍사스 신규 공장 건설 취소래요. 이유가? 신뢰가 깨졌대요. 언제 또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연쇄 반응이 시작됐습니다. LG, 테네시 공장 증설 보류. 현대차 조지아 제2공장 재검토. SK, 켄터키 프로젝트 중단. 한국 기업들이 약속이나 한 듯 투자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오후 4시 백악관 긴급회의.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습니다. 저도 특별 자문으로 참석했어요. 어떻게 하면 한국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의 질문에 아무도 쉽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말만으로는 부족해요. 구체적으로? 첫째, 300명을 체포한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 둘째, 피해 보상 즉시 집행. 셋째, 대통령님이 직접 한국을 방문하여 사과. 한국 방문? 재무장관이 놀랐어요. 미국 대통령이 300명 때문에 한국까지 가서 사과한다고요? 300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죠. 저는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한국은 미국의 6대 교역국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핵심 기술 파트너고요. 한국을 잃으면 중국과의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녁 6시 뜻밖의 손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한국 대사관의 김 공사였습니다. 사라 밀러 씨, 한국 정부가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압니다. 그가 봉투를 건넸어요. 한국 대통령님의 친서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어요. 사라 밀러 씨의 용기와 양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기에 한미 동맹은 계속될 것입니다. 눈물이 났어요.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감동적일 줄 몰랐거든요. 김 공사가 이어서 말했어요. 그리고 이건 비공식 제안입니다만. 한국 정부는 밀러 씨께 특별 훈장을 수여하고 싶어 합니다. 훈장이요? 저는 미국 공무원인데. 300명의 생명을 구한 은인이시니까요. 국적을 떠나서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감사하지만 훈장은 사양하겠습니다.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뭐든 말씀하세요. 300명이 미국에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도 도와주세요. 그들의 기술과 경험이 양국 모두에게 필요하니까요. 김 공사가 미소 지었어요. 밀러 씨는 정말 특별한 분이시네요.
꼭 전달하겠습니다. 밤 8시 제가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경비원이 저를 불렀어요. 밀러 씨, 밖에 누가 기다린대요. 나가보니 놀랍게도 300명 가족 중 50명 정도가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촛불을 들고 있었고 작은 현수막도 있었죠. Thank you, Sarah Miller, our hero. 한 어린 소녀가 제게 다가왔어요. 겨우 7살쯤 되어 보였죠. 이모, 우리 아빠 돌아올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요. 그 아이가 직접 그린 그림을 제게 줬어요. 그림 속에는 쇠사슬이 끊어지고 300명이 자유롭게 걸어 나오는 모습이 있었고, 한가운데 제 얼굴도 그려져 있었어요. 이모가 우리 영웅이에요. 저는 무릎을 꿇고 아이를 안았어요. 아니야, 진짜 영웅은 너희 아빠들이야. 그렇게 힘든 일을 겪고도 포기하지 않았잖아. 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당신이 보여준 용기를. 그들과 작별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제 딸 엠마가 물었어요. 엄마, 밖에 사람들이 엄마한테 고맙다고 했어. 엄마가 뭘 했어?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이야. 그게 뭔데? 힘없는 사람들을 도운 거야.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거든. 엠마가 제 얼굴을 빤히 보더니 말했어요. 엄마, 나도 커서 엄마처럼 될래. 옳은 일 하는 사람. 저는 딸을 꼭 안았어요. 이것이 제가 남기고 싶은 유산이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아닌 정의를 위해 싸운 기억. 밤 9시 집으로 돌아온 저는 TV를 켰습니다. 한국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300명이 회사로 복귀하는 모습이었죠.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미국을 위해, 한국을 위해,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계속 일할 것입니다. 한 엔지니어의 인터뷰였어요. 그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를 위해 목소리를 낸 미국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라 밀러 씨 같은 분들이 있어서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미국에는 여전히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또 다른 엔지니어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저희 300명은 이제 한미 우호의 상징이 될 겁니다. 최악의 순간에도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으니까요. 그때 제 딸 엠마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TV에서 봤어요. 엄마가 영웅이래요. 영웅이 아니야.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이지. 그게 영웅이에요. 남들이 못하는 옳은 일을 하는 사람. 11살 딸의 말에 저는 미소 지었어요. 밤 11시 마지막 뉴스. 미 국무부 300명 사건 재발 방지 특별법 제정 추진. 한국 기업들 조건부 투자 재개 검토. 한미 정상회담 다음 달 개최합에 조금씩, 아주 조금씩 상황이 나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는 걸. 신뢰는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다는 걸. 그래도 희망은 있었어요. 300명이 보여준 인내와 품위. 그들의 가족이 보여준 사랑과 연대. 미국 시민들이 보여준 정의감과 용기. 그것들이 모여 새로운 미래를 만들 거라고 믿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국무부로 출근했어요. 복도에서 만난 동료들이 이제는 다르게 대했습니다. 사라, 어제 청문회 멋졌어. 덕분에 우리도 깨달았어. 힘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앞으로 함께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 보자.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제 사무실에 들어서니 책상 위에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카드를 열어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300명을 대표하여 당신의 용기가 우리의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아침 해가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밝은 것 같았어요. 300명의 악몽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 석방 3일 후 오전 6시. 제 핸드폰에 긴급 알림이 떴습니다. 한국 정부 전용기 5대 미국 파견. 5대?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읽었어요.
300명을 위해 정부 전용기 5대를 보낸다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침 8시 국무부 긴급회의. 한국이 대규모 귀국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무장관이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단순한 귀국이 아니에요. 한국 외교부 장관, 산업부 장관, 그리고 주요 기업 CEO 30명이 함께 온답니다. CEO들이 왜? 300명을 영웅으로 맞이하고 동시에 미국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의 전략에 감탄했어요. 굴욕을 승리로 바꾸는 연출이었죠. 오전 10시 저는 특별 임무를 받았습니다. 밀러, 공항에서 한국 대표단을 맞이해 주세요. 미국 정부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저는 검은 정장을 입고 워싱턴 덜레스 공항으로 향했어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미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인회에서 동원한 5,000명이 태극기를 들고 서 있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미국 시민들이었습니다. We are sorry,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Heroes. Not criminals, 범죄자가 아닌 영웅들.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플래카드를 든 미국인이 10,000명은 넘어 보였어요. 조지아, 텍사스, 미시간에서 밤새 달려온 한국 기업 미국인 직원들이었습니다. 한 미국인 노동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삼성 공장에서 일합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없었다면 제 일자리도 없었을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동료이자 친구입니다. 군중이 환호했어요. 정오 첫 번째 전용기가 도착했습니다. 대한항공 특별기에서 한국 외교부 장관이 내렸어요. 놀랍게도 미국 국무장관이 직접 마중 나왔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무장관이 고개를 숙였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어서 산업부 장관, 그리고 삼성, LG, 현대 등 대기업 CEO들이 내렸어요. 그들의 표정은 당당했습니다. 굴욕당한 피해자가 아니라 승리자의 모습이었죠. 오후 1시 감동적인 순간이 시작됐습니다. 300명이 묵고 있던 호텔에서 출발 행사가 열렸어요. 한국 외교부 장관이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불의 앞에서 품위를 잃지 않았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300명이 일제히 일어섰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300명이 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우리를 지지해준 미국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들은 자신들을 체포한 미국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 싸워준 미국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한 거였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박 엔지니어였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미국에서 일했습니다. 쇠사슬에 묶였던 3일은 악몽이었지만 우리를 위해 일어선 미국 친구들을 본 것은 감동이었습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특히 사라 밀러 씨. 당신의 용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감옥에 있었을 겁니다. 갑자기 300명이 저를 향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사라, 사라, 사라. 저는 당황해서 손을 흔들었지만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후 2시 대규모 행진이 시작됐습니다. 300명과 그 가족 1200명, 그리고 15,000명의 지지자들이 호텔에서 공항까지 10km를 행진했어요. 맨 앞에는 5살 아이들이 걸었습니다. 3일 전 아빠를 외치며 울던 그 아이들이 이제는 아빠 손을 잡고 웃으며 걸었죠. 행진 내내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박수를 쳤어요. 죄송합니다. 힘내세요. 다시 돌아와 주세요. 일부 미국인들은 무릎을 꿇기도 했습니다. 저는 미국 정부 대표로 행진에 동참했어요. 옆에서 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아들을 구해줘서. 제가 더 일찍 나섰어야 했는데. 늦었지만 용기를 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오후 4시 공항 출국장. 놀랍게도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왔습니다. 300명의 한국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대통령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국은 실수했습니다. 하지만 이 실수를 통해 배웠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소중한 친구인지를요. 그리고 더 놀라운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기술동맹 2030을 체결할 것입니다. 차별이 아닌 협력으로, 의심이 아닌 신뢰로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답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300명의 고통이 3억 명의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후 5시 탑승이 시작됐습니다. 300명이 5대의 전용기에 나눠 탑승했어요. 가족들과 함께 당당하게. 특별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탑승하는 박 엔지니어가 트랩 앞에서 멈춰섰어요.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다시 돌아올 겁니다. 미국에서 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과 미국을 잇는 다리가 되기 위해서요. 2만 명의 환송 인파가 열광적으로 박수를 쳤어요. 그가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 저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어요. 고맙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오후 6시 5대의 전용기가 동시에 이륙했습니다. 장관스러운 광경이었어요. 태극마크를 단 비행기들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모습은 마치 불사조 같았습니다. CNN 리포터가 중계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굴욕으로 시작된 사건이 화해와 희망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저녁 7시 저는 백악관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대통령 특별보좌관 자격으로요. 오늘 우리는 300명을 보냈지만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교훈입니다. 기자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힘만으로는 21세기를 이끌 수 없습니다. 기술과 경제, 그리고 무엇보다 상호 존중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어요. 개인적으로 어떤 심정이신가요? 자랑스럽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옳은 일을 했고 미국이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나라임을 보여줬으니까요. 밤 9시 집으로 돌아온 저는 한국 뉴스를 봤습니다. 인천공항에 10만 명이 모여 300명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영웅들이 돌아왔다. 대한민국 만세. 대통령이 직접 나와 한 명 한 명과 악수했습니다. 박 엔지니어가 인터뷰했어요. 미국은 여전히 위대한 나라입니다. 실수를 인정할 줄 아니까요. 그리고 사라 밀러 같은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제 이름이 한국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밤 11시 제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박 엔지니어였어요.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딸이 당신께 꼭 인사드리고 싶대요. 언젠가 한국에 오시면 저희 집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꼭 가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다시 미국에 오세요. 이번엔 진정한 파트너로서요. 1년 후, 저는 이제 국무부 아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되었습니다. 300명 사건이 저를 바꿨고 미국도 바꿨어요. 한미기술동맹 2030이 체결됐고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는 오히려 2배로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밀러법이라 불리는 외국인 인권보호법이 제정됐죠. 지난주 저는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한미기술협력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요. 공항에 박 엔지니어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라. 저도요, 박 선생님. 그의 사무실에는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300명이 쇠사슬에서 풀려나던 날 찍은 사진이었죠. 잊지 않기 위해서요. 그리고 감사하기 위해서.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최악의 순간이 최고의 기회가 된다고. 300명의 굴욕이 3억 명의 각성이 됐듯이. 그날 저녁, 박 엔지니어의 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그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사라 밀러 씨군요. 우리 가족의 은인이에요.
아니에요. 전 그저. 겸손하지 마세요. 당신의 용기가 역사를 바꿨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박 엔지니어의 딸 제시카가 제게 편지를 줬어요. 하버드 의대를 졸업하면 국경 없는 의사회에 들어갈 거예요. 사라 이모처럼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모라고 부르는 그녀에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넌 꼭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거고.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1년 전 300명이 쇠사슬에 묶였던 그날.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고. 미국이 오만을 버리고 겸손을 배운 날. 한국이 약소국이 아니라 당당한 파트너임을 증명한 날. 그리고 저 사라 밀러가 진정한 외교관으로 거듭난 날. 박 엔지니어가 제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사라 씨 아세요? 한국말에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재앙이 오히려 복이 된다는 뜻이죠. 이번 일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랬습니다. 300명의 굴욕이 양국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쇠사슬의 충격이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웠으며, 경제 위기가 상호 의존의 중요성을 가르쳤죠. 제 사무실 벽에는 이제 2장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는 300명이 쇠사슬에 묶여 있던 날, 다른 하나는 그들이 전용기에 오르던 날. 굴욕과 영광, 절망과 희망. 그 모든 것이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장을 더 추가했어요. 작년 한미기술협력 포럼에서 300명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상처는 아물고 용서는 화해가 되고 화해는 더 강한 동맹이 된다는 것을. 제 책상 서랍에는 특별한 편지가 하나 있어요. 5살 김수진 양이 보낸 편지입니다. 사라 이모, 이제 저는 7살이 됐어요. 아빠가 돌아온 후로 우리 가족은 더 행복해졌어요. 이모가 우리 아빠를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커서 이모처럼 되고 싶어요. 삐뚤빼뚤한 한글로 쓴 이 편지가 제게는 그 어떤 훈장보다 소중합니다. 가끔 젊은 외교관들이 제게 묻습니다. 선배님, 그때 왜 그런 위험한 선택을 하셨어요?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합니다. 외교관이기 전에 인간이니까. 그리고 때로는 한 사람의 용기가 역사를 바꿀 수 있으니까. 300명의 눈물이 만든 기적.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진짜 결말입니다. 쇠사슬은 풀렸지만 우정의 끈은 더 단단해졌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오늘도 믿습니다. 정의는 때로 늦게 오지만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용기 있는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300명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입니다. 감히 한국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전 세계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국무부 내부에서 직접 목격한 300명 사건의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쇠사슬에 묶였던 300명의 한국인들이 보여준 품위와 인내, 그리고 대한민국이 보여준 당당한 외교력은 21세기 새로운 국제질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경제력과 기술력이 진짜 힘이라는 것을, 그리고 한국인의 단결된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 놀라운 역전 드라마를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우리의 자부심이 얼마나 정당한지 모두가 알 수 있도록요. 오늘의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